봄부터 수라 구성이 달라졌다 들었네. 이유가 뭔가? 절기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최숙수. 자네가 절기에 맞게 수라를 다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없었겠지. 그런데 왜 하필 올 봄부터 갑자기 달라졌는가 말이야. 수라를 드시는 분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숙수의 도리라 알고 있습니다. 수라를 드시는 분들이라. 전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가? 천복은 눈을 들지 않았다. 과연 대령숙수 최천복은 누구를 위하여 매일 수라상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 입에서도 간을 맞출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수락관 사람들은 누구도 그 말을 웃어넘기지 않았다. 최천복이 만든 음식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 소문이 그리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속으로 품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음식에는 무언가 있었다.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정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심한 그 어딘가에 있는 것.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새벽 4점이었다. 수락관에는 이미 불이 들어와 있었다. 화동들이 아궁이마다 장작을 쌓고 불을 당긴 것은 한 시즌 전의 일이었다. 천복이 수락관 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손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그것이 순서였다. 불은 아래 것들이 피우고 재료는 숙수들이 손질하고 간은 천복이 맞추는 것. 37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순서였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숙수들과 화동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숙수 어른.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치마를 두르며 천천히 수락관 안을 걸었다. 두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솥 안의 물 온도, 도마 위에 올려진 재료들의 상태, 칼질의 두께, 불 조절의 균일함. 말 한마디 없이 수락관 전체를 훑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한각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천복의 눈은 틀린 것을 모두 잡아냈다. 저 돔이 누가 손질했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수락관이 순간 얼어붙었다. 한 화동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했습니다요. 숙수 어른. 다시 해. 살을 너무 두껍게 발랐어. 오늘 수라에는 올릴 수 없다. 화동이 황급히 도마 앞으로 달려갔다. 천복은 이미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다. 다그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천복의 방식이 아니었다. 틀린 것은 고치면 그만이었다. 구석 쪽에서 막동이 나지막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를 흘러간 노래였다. 철없고 가락도 맞지 않았다. 그러나 천복은 못 들은 척했다. 막동은 원래 그런 아이였다. 눈치는 없어도 손은 빠르고 마음만은 깨끗했다. 며칠 전이었다. 막동이 수락관 모퉁이에서 봉선과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을 천복은 먼 발치에서 보았다. 그 뒤 막동이 천복 곁으로 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숙수 어른. 김이상궁 마마께서 겨우내 속이 많이 편찮으셨다고 합니다요. 천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막동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천복은 혼자 이번 봄수라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짰다. 자극적인 것을 덜어냈다. 쓴맛 뒤에 단맛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순서를 바꾸었다.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봄나물 무침의 양념 비율도
손수 고쳤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천복은 봄나물 무침 앞에 섰다. 오늘 딱 이것 하나만큼은 손수했다. 주걱을 들고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순간 왼손 엄지 아래 살갗이 움푹 파인 흉터가 나무 손잡이에 닿았다. 오래된 감촉이었다. 아무도 2번 이상 묻지 않는 흉터였다. 간을 맞추고 색을 보고 향을 맡았다.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쓴맛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단맛이 따라왔다. 순서가 맞았다. 수라가 내전으로 옮겨지기 직전 천복은 반드시 한 번 더 수라 전체를 돌아봤다. 온도, 색, 배열. 이 수라가 누구의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지를 천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미상궁의 자리는 소리가 없는 자리였다. 임금의 수라 자리에서 연화는 언제나 그랬듯 무릎을 꿇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자리였다. 연화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임금은 말이 없었고 내관도 말이 없었고 수락관에서 수라를 들여온 나인들도 말이 없었다. 모두가 연화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연화의 얼굴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었다. 6년이었다. 6년 동안 연화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꾼 적이 없었다. 맛이 있어도 없어도 속이 편해도 불편해도 얼굴은 항상 같았다. 그것이 기미상궁의 덕목이었다. 표정 하나가 괜한 소란을 만들 수 있었다. 소란은 곧 의심이 되고 의심은 곧 누군가의 목숨이 되는 곳이 궐 아니었다. 연화는 봄나물 무침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점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연화는 속으로 멈추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자세도 손의 위치도 눈의 방향도. 그러나 혀 위에서 무언가가 달랐다. 쓴맛이 먼저 왔다. 봄나물 특유의 쓴맛이었다. 그런데 그 쓴맛이 혀 위에서 잠시 머물더니 억지스럽지 않게 서서히 단맛으로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 그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한 것처럼. 쓴맛이 사라지는 자리에 단맛이 정확히 들어앉았다. 연화는 6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이 음식을 맛보아 왔다. 봄이 오면 봄나물 무침이 올라왔고 연화는 그것을 맛보았고 이상이 없으면 임금께 올렸다. 늘 그랬다. 그런데 오늘 것은 달랐다. 맛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이 음식이 오늘 처음으로 연화의 몸속 어딘가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겨우내 속이 좋지 않았다.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아 위장이 늘 뒤틀리는 것 같았다. 봄이 와도 몸이 봄인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점이 위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는 것 같았다. 따뜻했다.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먹고 난 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이었다. 연화는 나머지 수라를 차례로 맛보았다. 냉정하게 순서대로.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미가 끝났다. 연화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관이 수라를 임금 앞으로 올렸다. 연화는 조용히 물러나 수라 자리 밖으로 나왔다. 봉선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상궁마마? 괜찮다. 연화는 짧게 대답하며 걸음을 옮겼다. 봉선이 조용히 옆을 따랐다. 잠시 후 연화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오늘 봄나물 무침 말이다. 전과 달랐다. 봉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상궁마마. 수락관에서 무언가 바꾼 것이 있나 알아볼 수 있겠느냐. 봉선이 살짝 눈을 들어 연화를 보았다. 6년 동안 연화가 수라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봉선은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상궁마마.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봄나물 무침의 그 맛을 자꾸 떠올렸다. 쓴맛 뒤에 오던 단맛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그 순서를. 4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몸 상태를 헤아려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화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봉선이 돌아온 것은 이튿날 저녁 무렵이었다. 연화는 처소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봉선이 조용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알아보았느냐? 예, 상궁마마. 봉선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수락관 대령숙수 최천복 어른이십니다. 수락관에 드신 지 37년, 대령숙수 자리에 오르신 지는 올해로 꼭 10년이 되셨다 합니다. 연화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바느질 위에 있었다.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없기로 수락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이라 합니다요. 수십 년을 그 자리에 계셨어도 사사로이 친한 이가 없으시고 수락관 일이 끝나면 혼자 드시고 혼자 주무신다 합니다. 아무도 그분 속을 모른다고들 하더이다. 연화는 바늘을 내려놓았다. 37년. 그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자신이 기미상궁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6년이었다. 그 6년도 연화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는데 37년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무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또 들은 것이 있느냐? 봉선이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락관 막동이 그러는데요. 숙수 어른께서 이번 봄 수라 구성을 직접 다시 짜셨다 합니다. 겨우내 속이 편찮으신 분이 계신다 하여 자극적인 것을 덜어내시고 순서를 바꾸셨다고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선이 조용히 물러났다. 연화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이었다. 어디선가 꽃내음이 실려왔다. 겨우내 속이 편찮으신 분.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연화는 알았다. 수락관 화동이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숙수 어른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기미상궁의 속 상태를 헤아려 수라 구성을 바꾸었다는 것이 연화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편찮으셨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연화의 나이 22이었다. 아버님은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어머님은 연화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쓰셨지만 새벽마다 아궁이 앞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연화가 스스로 자원했다. 기미상궁 자리는 위험하다고 모두가 말렸다. 매일 독이 있을지 모르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리라고. 그러나 녹봉이 높았다. 연화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궐에 들어오던 날 어머님이 연화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연화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연화는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 궐 안에서 김이상궁으로 지내는 동안 바깥 소식은 뜸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전갈 한 장으로 왔다. 연화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수라 자리에서 연화의 얼굴은 언제나와 다름없었다. 그때부터였다. 연화가 더 단단해진 것이 마음을 쓰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그저 오늘 이 숟가락이 마지막이 아니면 그것으로 족한 것. 그렇게 6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름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최천복. 연화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려보다가 멈추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연화의 일이었고 연화의 전부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꽃내음이 다시 실려왔다가 사라졌다. 연화는 바늘을 다시 들었다. 수락간에 사람이 빠지는 것은 해가 기울고 나서였다. 숙수들이 하나둘 물러나고 화동들이 아궁이 불을 정리하고 나가면 수락간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천복이었다. 내일 수라 구성을 머릿속으로 다시 훑고 부족한 재료를 확인하고 쓸 것과 버릴 것을 가려두는 것. 그것까지가 천복의 하루였다. 막동만이 구석에서 어물거리고 있었다. 다 끝났으면 나가도 된다고 천복이 말하면 막동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나가지 않는 아이였다. 오늘도 그랬다. 빈 항아리를 닦는 척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를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천복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재료광에서 생강을 꺼냈다. 생강은 고르는 눈이 필요한 재료였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한 것이 있었고 작아 보여도 향이 깊은 것이 있었다. 천복은 하나씩 손으로 쥐어보며 골랐다. 향이 너무 강한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속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향이 은은하면서 온기가 깊은 것을 써야 했다. 그런 생각은 10개 중에 2~3개였다. 천복은 그것들을 따로 추려 작은 보자기에 쌌다. 막동이 힐끗 보았다. 숙수 어른, 그건 따로 두시는 겁니까요? 응. 왜요?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막동은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둘 사이의 방식이었다. 생강 냄새가 손에 배었다. 천복은 왼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맵고 따뜻한 냄새였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천복의 기억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났다. 오래전 일이었다. 천복이 아직 대령 숙수가 아니었을 때 수락간 한 귀퉁이에서 칼질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그때 천복 곁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이제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속이 자주 좋지 않았다. 천복은 그때도 생강을 챙겼다. 향이 은은하고 온기가 깊은 것으로.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었다. 매번 고맙네. 천복은 그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생강을 건넸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천복의 나이 28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천복은 그날 수락간 뒤편에서 혼자 칼을 잡았다가 손을 베었다. 깊이 베었다. 왼손 엄지 아래 살갗이 움푹 파이도록. 피가 많이 났지만 천복은 그냥 두었다. 아프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은 아프지 않았다. 흉터가 남았다. 그 뒤로 천복은 말이 없어졌다.
서서히가 아니었다. 그날부터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만들어졌고, 음식이 만들어지면 하루가 지나갔고, 하루가 지나면 또 새벽이 왔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막동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천복의 귀에 다시 들어왔다. 천복은 손을 멈추었다. 그 노래였다. 그 사람이 늘 부르던 노래였다. 가락도 맞지 않고 박자도 제멋대로인, 그러나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던 노래. 막동이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막동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강을 싼 보자기를 반듯하게 매듭지었다. 내일 수라에 쓸 것이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천복은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고 생강이 좋을 것 같았다. 그것뿐이었다. 수락관 밖으로 봄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천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다. 막동이 부르는 노래가 수락관 안에 잠시 떠돌다 사라졌다. 혼자인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봄이 깊어지는 동안 수락관은 조용히 달라졌다. 달라진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재료 하나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 조리 순서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천복이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봄 내내 수라에서 자극적인 것이 조금씩 거쳐나갔고 온기가 깊은 것들이 조금씩 더 들어왔다. 간장을 넣는 시점이 달라졌고 생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다. 수락관에서 37년을 보낸 천복만이 알아채는 종류의 변화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천복은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락관 일이 어느 날과 다름없이 흘러가던 오후였다. 숙수들이 저녁 수라 준비에 한창인 시각이었다. 막동이 재료를 나르다 천복 곁을 지나치며 무심코 말했다. 숙수 어른, 봉선이 그러는데요.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막동은 늘 그렇듯 대답이 없어도 말을 이었다. 김이상궁 연화 상궁마마께서 요즘 속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요. 겨우내 편찮으셨던 게 봄이 되면서 좀 나아지셨다고요. 봉선이 많이 다행이라 했습니다요. 막동은 그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재료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전할 말을 전했으니 끝이라는 듯이. 그 말이 천복에게 어떻게 닿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천복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연화. 그 이름이 천복의 귀 안에서 한 번 맴돌았다. 김이상궁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름을 귀로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화. 두 글자였다. 조용하고 단단한 이름이었다. 꽃 이름 같으면서도 꽃처럼 가볍지 않은 이름이었다. 천복은 칼을 고쳐 쥐었다. 오늘 저녁 수라에 올릴 두부를 썰어야 했다. 두께를 일정하게, 어긋남 없이. 칼이 도마 위를 오갔다. 소리가 일정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아지셨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을 건드리는지 천복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수락관 대령 숙수가 김이상궁의 안부에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수락관에서 37년을 살아오면서 천복이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이 있었다. 분수를 아는 것,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음식은 음식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 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원칙이 25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연화라는 두 글자가 그 자리를 건드리고 있었다. 25년 전 그 사람을 잃고 나서 천복은 마음이라는 것을 닫았다. 닫은 것이 아니었다. 없애버렸다. 마음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무너질 일도 없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날 밤이었다. 숙수들이 모두 물러나고 막동마저 나간 뒤 천복은 혼자 수락관에 남아 내일 수라 구성을 들여다보았다. 늘 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손이 멈추었다. 종이 위에 적힌 내일의 수라 구성을 바라보며 천복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바꿀 것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다듬어진 구성이었다. 그런데 손이 멈추어졌다. 천복은 종이를 내려놓고 수락관 밖으로 나왔다. 봄밤 공기가 서늘하게 안겼다. 어디선가 목련이 지고 있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목련이 지면 여름이 오는 것이었다. 천복은 수락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이 자리에 37년을 섰지만 이렇게 서 있은 적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밖으로 걸어가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는 것. 분수를 아는 것.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천복은 그것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천복은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락관에 화동들이 들어와 불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천복은 뜬 눈으로 기다렸다. 봄이 가고 있었다. 여름이 왔다. 수라가 바뀌었다. 봄 수라에서 온기가 깊어졌다면 여름 수라에서는 열기가 가라앉았다. 자극적인 것이 거쳐 나간 자리에 서늘하고 담백한 것들이 들어왔다. 오이선, 냉채, 오미자를 우린 국물, 혀 위에 닿는 것들이 하나같이 조용했다. 들뜨지 않게, 가라앉지도 않게. 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마틀이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불편했다. 기미상궁이 수라를 맛보는 것은 독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혀가 저리는지, 목이 조이는지, 위장이 뒤틀리는지. 그것만 알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화의 혀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이 간을 맞추었는지를. 오이선의 식초 간이 지난달보다 연해졌다.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강한 신맛이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냉채에 들어간 겨자도 지난달보다 줄어 있었다. 대신 참기름이 아주 조금 더 들어갔다. 고소함이 먼저 오고 시원함이 뒤따르는 순서였다. 연화는 그 순서를 혀 위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이 사람은 오늘도 생각했구나. 누구의 입으로 이 음식이 먼저 들어가는지를. 그 사람의 속 상태를. 이 계절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닿을지를.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기미는 끝이었다. 임금께 수라가 올려졌다. 연화는 조용히 물러나 수라 자리 밖으로 나왔다. 처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봉선이 옆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안색이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요, 상궁마마.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선이 말을 이었다. 여름 수라가 입에 맞으신 게 아닐까요?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수라간에서 또 무언가 바뀌었더냐?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막동한테 물어볼까요? 됐다.
연화는 짧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됐다는 말이 맞지 않았다. 됐다고 말해놓고 마음은 됐지 않았다. 이름을 안다. 최천복. 37년 수락한 사람. 말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 그것뿐이었다. 얼굴을 모른다. 목소리를 모른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지, 웃을 줄은 아는 사람인지. 처소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봉선이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연화는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봉선이 비녀를 빼어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상궁마마, 이 비녀 끝이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요. 새 것으로 바꾸시지요. 연화가 내려놓인 비녀를 바라보았다. 은빛이 바랜 자리에 세월의 빛깔이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된 비녀였다. 궐에 들어오던 날 어머님이 손수 꽂아주신 것이었다. 됐다. 그냥 두어라. 봉선이 더 말하지 않았다. 연화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45이었다. 이 궐 안에서 6년을 보낸 얼굴이었다. 이 얼굴로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음식에서 마음을 읽으려 한다는 것이, 연화는 스스로도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습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더 불편했다. 불청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오는 법이었다. 여름 한낮이었다. 수락관에 볕이 깊이 들어오는 시각이었다. 숙수들이 오후 수라 준비에 한창이던 때 수락관 문이 열리며 내관 하나가 들어섰다. 상선 어른께서 대령 숙수를 찾으십니다. 수락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숙수들이 저마다 눈을 내리깔았다. 막동은 들고 있던 항아리를 살며시 내려놓으며 천복을 힐끗 바라보았다. 천복은 아무 표정 없이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임상선은 수락관 옆 작은 처소에 앉아 있었다. 종사품 상선. 궐 안내관 중 가장 높은 자리였다. 임상선이 궐 안 살림살이를 들여다보지 않는 곳은 없었다. 수락관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천복이 들어서자 임상선이 눈을 들었다.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었다. 웃는 것 같으면서 웃지 않는, 보는 것 같으면서 꿰뚫는 눈이었다. 앉게. 천복이 자리에 앉았다. 임상선은 천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봄부터 수라 구성이 달라졌다 들었네.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것이 줄었고 온기 있는 것이 늘었고 여름이 됐는데도 냉채보다 담백한 것을 더 올린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 절기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임상선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 눈까지 오지 않았다. 최숙수. 자네가 수락관에서 몇 년이지? 37년입니다. 37년 동안 절기에 맞게 수라를 다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없었겠지. 그런데 왜 하필 올봄부터 갑자기 달라졌는가 말이야. 37년 동안 늘 해온 것을 올봄에 새삼스럽게 또 다듬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네. 방 안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길게 들어왔다. 천복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왼손 흉터가 여름 볕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수라를 드시는 분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숙수의 도리라 알고 있습니다. 수라를 드시는 분들. 임상선이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전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가?
천복은 눈을 들지 않았다. 전하의 수라를 올리는 것이 소인의 본분입니다. 임상선이 잠시 천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을 나서기 전 멈추어 서서 말했다. 최숙수, 자네는 37년 동안 수락관을 지켜온 사람이야.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는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천복은 고개를 숙였다. 분수를 아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네. 임상선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천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여전히 길게 들어왔다. 분수를 아는 것,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천복이 스스로에게도 수십 번 되뇌어온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임상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천복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꺾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천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락관으로 돌아왔다. 숙수들이 일제히 눈을 내리깔았다. 막동만이 조심스럽게 천복의 얼굴을 살폈다. 천복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다. 오늘 저녁 수라에 올릴 오이선의 식초 간을 다시 한번 봐야 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연하게. 여름이 깊어질수록 속이 예민해지는 법이었다. 천복은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이란 한 번 보고 나면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연화는 그날 이전까지 그것을 몰랐다. 정확히는 알 필요가 없었다. 궐 안에서 김이상궁으로 6년을 살아오는 동안 연화의 눈에 담아야 할 것은 음식뿐이었다. 색깔, 온도, 냄새, 혀 위에서 느껴지는 감각. 사람의 얼굴을 담는 것은 연화의 일이 아니었다. 그날은 중국 마마의 탄신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궐 안이 아침부터 분주했다. 내관들이 오가고 나인들이 오가고 각 처소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연화는 봉선과 함께 행사 자리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긴 복도를 지나 안뜰을 가로지르는 길이었다. 여름 볕이 안뜰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뜨겁고 환한 날이었다. 안뜰 저편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수락관 쪽에서 오는 무리였다. 행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었다. 숙수 몇과 화동 몇이 함께였다. 연화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걸음을 옮기면서 앞을 보고 있었다. 봉선이 나지막이 말했다. 상궁마마, 저기 수락관 숙수 어른들이 오십니다요. 연화는 여전히 앞을 보았다. 이동 중의 수락관 숙수들과 동선이 겹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눈길을 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봉선이 한마디를 더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대령 숙수 어른이십니다요. 연화의 발이 반 박자 늦어졌다. 그것뿐이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걸음이 멈춘 것도 아니었고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선이 갔다. 자신도 모르게 갔다. 무리의 앞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달랐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흔들리지 않게 딱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었다. 여름 볕 아래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자리에 세월의 때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장인의 몸에서만 보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걸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다.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는지 봉선은 알아채지 못했다.
안뜰을 가로지르는 두 무리가 서로 지나치는 사이 눈이 마주쳤다가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이었다. 뜨거운 여름볕도, 안뜰의 소란도, 봉선의 숨소리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이었다. 천복의 눈이었다. 깊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이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오래 쌓여서 굳어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은. 연화는 그 눈을 본 순간 어디선가 그 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다. 천복의 시선이 먼저 떨어졌다.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낮추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다.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무리와 함께 안뜰을 가로질러 저편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걸음을 계속 옮겼다. 봉선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옆을 따랐다. 안뜰에 여름볕이 가득했다. 연화의 머리 위에 꽂힌 비녀 끝이 볕을 받아 잠깐 빛났다가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행사 자리에 도착해서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처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도 연화는 그 눈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깊고 조용하고 오래된 눈이었다. 이름을 알기 전부터 음식으로 알아왔던 사람이었다. 따뜻함을 알기 전부터 온기로 알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눈을 보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봄 내내 자신의 속 상태를 헤아려 수라를 다듬은 사람. 생강을 골라 따로 챙겨둔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김이상궁을 위해 새벽마다 간을 다시 맞춘 사람.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아서. 천복은 평생 얼굴을 오래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재료를 볼 때는 재료만 보았다. 불을 볼 때는 불만 보았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천복의 방식이 아니었다. 37년 수락관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기도 했고, 25년 전 그날 이후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한 것이기도 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잃을 것이 생기는 것이었다. 천복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앞을 보고 걸었다. 중국 마마 탄신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수락관에서 행사 음식 일부를 준비해 옮겨야 했다. 천복은 숙수몇과 막동을 데리고 안뜰을 가로질렀다. 여름볕이 사납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빨리 옮기고 빨리 돌아와야 했다. 생각은 그것뿐이었다. 안뜰 저편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상궁과 나인들이었다. 행사 자리로 이동하는 무리였다. 천복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걸음을 옮기면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언가가 시선을 당겼다.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눈이 갔다. 마주치는 무리 중 한 사람에게로. 초록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걷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나 그 걸음걸이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몸에 배어 자세가 된 것 같은,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은 것 같은. 천복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천복의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았다. 계속 걷고 있었다. 걸음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름볕도, 안뜰의 소란도, 막동의 발소리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눈만 남았다. 조용한 눈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달랐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많은 것을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있는 눈이었다. 천복은 그 눈을 본 순간 평생 음식에서만 느꼈던 어떤 감각이 가슴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다.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선 것이었다. 천복은 시선을 먼저 떨어뜨렸다. 고개를 낮추었다. 그리고 걸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전부였다. 막동이 옆에서 총총거리며 따라오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숙수 어른, 저기 뭔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요. 천복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고 가거라. 아닌데요. 비녀 같습니다요. 은비녀인 것 같은데요. 천복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다. 막동이 달려가 안뜰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왔다. 은비녀였다. 오래된 것이었다. 은빛이 바랜 자리에 세월의 빛깔이 내려앉아 있었다. 저 상궁마마들 중에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요. 어떻게 할까요? 무리는 이미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천복은 막동의 손에서 비녀를 받아들었다. 가벼웠다. 그러나 오래 간직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게가 있었다.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지.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복은 비녀를 손에 쥔 채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이었다. 수락관의 사람이 모두 빠진 뒤 천복은 혼자 칼을 갈았다. 갈 필요가 없는 칼이었다. 이미 충분히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손이 멈추어지지 않았다. 숫돌 위에서 칼이 오가는 소리만이 수락관 안에 길게 울렸다. 비녀는 천복의 옷자락 안에 있었다.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저 무리 중 누군가의 것이었다. 오래되고 조용한 것이었다.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눈빛처럼. 가을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여름 내내 피부에 달라붙던 더위가 걷히고 서늘하고 건조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창밖 나무잎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언제나 그렇게 왔다. 예고 없이 조용히 이미 와 있었다. 연화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행사날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보름 동안 연화는 그 눈빛을 지우려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라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는 독의 유무에만 집중했다. 처소로 돌아와 바느질을 할 때는 바늘 끝에만 눈을 고정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왔다. 깊고 조용하고 오래된 눈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연화는 알았다. 기미상궁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숟가락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 숟가락이 마지막 숟가락이 되는 날, 연화의 흔들린 마음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연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임금의 목숨이 그 숟가락 위에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처소 안이 조용했다. 봉선은 저편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봉선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수라를 떠올렸다. 오늘 봄나물 무침은 없었다. 가을 수라였다. 버섯을 넣은 맑은 국이 올라왔다. 담백하고 깊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연화는 눈을 감았다. 이 사람이 오늘도 생각했겠구나. 가을이 왔다는 것을. 속이 허해지는 계절이라는 것을. 버섯이 맑은 국물 안에서 깊은 향을 내려면 얼마나 오래 끓여야 하는지를. 연화는 이불을 끌어올렸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연화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라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궐 안에서 혼자 명절을 보낼 때도 연화는 바라지 않았다. 바라면 아팠다. 아프면 무너졌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이 연화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연화는 바라고 있었다. 무엇을 바라는지 말로 하지는 않았다. 말로 하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았다. 선명해지면 더 아플 것 같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그 눈빛을 떠올렸다. 깊고 조용하고 오래된 눈을.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서 굳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눈을. 봉선이 뒤척이다 눈을 떴다. 상궁마마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 자거라. 봉선이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잠을 잘못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요. 가을이 되면 원래 잠이 옅어진다. 봉선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지 않았다. 봉선이 알아채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알았다. 6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었다. 연화의 숨소리 하나로 상태를 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봉선은 묻지 않았다. 상궁마마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고, 이유가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봉선의 방식이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밤이었다. 달이 높이 떠 있었다. 그 달 아래 어딘가에 수락관이 있었다. 지금 이 시각 수락관에 불이 꺼져 있을 것이었다. 그 사람도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아니면 혼자 칼을 갈고 있을 것이었다. 연화는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걸린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연화는 문득 비녀가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행사날 이후 찾지 못한 비녀였다. 어머님이 손수 꽂아주신 비녀. 봉선이 새 것으로 바꾸자 했을 때 됐다고 했던 비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비녀가 없어진 것이 슬프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어머님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것인데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면 지금 더 아픈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연화는 그 생각을 거두었다. 눈을 감았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가을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수락관에는 냄새가 있었다. 천복이 37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익힌 것이 냄새였다. 재료마다 제 냄새가 있었다. 신선한 것과 상한 것이 다른 냄새를 냈고, 불이 세고 약함에 따라 냄새가 달랐고, 간이 맞고 안 맞음에 따라 냄새가 달랐다. 천복의 코는 37년 동안 그 모든 냄새를 기억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저 몸이 알고 있었다. 그날도 냄새가 먼저였다. 가을 아침이었다.
수라가 거의 다 완성된 시각이었다. 천복은 수락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온도, 색, 배열. 수락관에서 나가 내전으로 옮겨지기 직전 반드시 한 번 더 보는 것. 언제나처럼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때였다. 냄새가 왔다. 아주 미세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맡지 못했을 것이었다. 가을 버섯을 넣은 맑은 국에서 올라오는 냄새였다. 버섯 냄새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쓴 것이었다. 버섯에 쓴 냄새가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쓴 냄새였다. 천복은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천복의 몸이 굳었다. 오래전 기억이었다. 25년 전 천복이 아직 대령 숙수가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그때도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너무 늦었었다.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그것을 삼킨 뒤였다. 천복은 그날 이후 이 냄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왼손 흉터가 생긴 것이 그날이었다. 멈춰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수락관이 일순 멈추었다. 숙수들이 멈추었다. 화동들이 멈추었다. 수라를 들고 막 움직이려던 나인들이 멈추었다. 막동이 눈을 크게 뜨고 천복을 바라보았다. 천복은 천천히 맑은 국 앞으로 걸어갔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번 저었다. 냄새가 더 선명하게 올라왔다. 틀리지 않았다. 천복은 국자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 국 누가 끓였나? 수락관이 조용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끓였느냐고 물었다. 한 숙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제가 끓였습니다. 숙수 어른. 이 국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처음부터 말해라. 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료를 나열했다. 천복은 듣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재료들의 조합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추어졌다.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버섯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오늘 아침 재료광 안쪽 선반 아래쪽에 있던 것입니다요. 천복은 재료광 쪽으로 걸어갔다. 안쪽 선반 아래를 살펴보았다. 버섯 몇 묶음이 남아 있었다. 천복은 그 중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았다. 틀리지 않았다. 이 버섯 전부 치워라. 지금 당장. 막동이 황급히 달려와 버섯을 걷어냈다. 오늘 수라 다시 짠다. 다시요? 숙수 어른, 시간이 다시 짠다고 했다. 수락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복은 직접 칼을 들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왼손 흉터가 칼자루에 닿을 때마다 25년 전 그날이 손바닥 안에서 되살아났다. 그때는 너무 늦었었다. 그때는 막지 못했었다. 오늘은 막았다. 새 수라가 완성됐다. 나인들이 수라를 들고 내전으로 향했다. 수락관이 다시 평소의 소리를 되찾았다. 숙수들이 움직이고 화동들이 움직이고 막동이 이것저것 정리하며 움직였다. 천복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맑은 국이 있던 자리 앞에 서 있었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수라가 그대로 내전으로 나갔더라면 김이상궁이 가장 먼저 이것을 입에 넣었을 것이었다. 냄새로 알아챌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었다. 이 냄새는 천복이 37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는 어려운 냄새였다. 천복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갔다.
막동이 천복을 힐끗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다 하지 않았다. 수락관 숙수들도 천복을 보았다가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천복이 그 자리에 굳어 있는 동안 수락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다. 천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를 벗었다.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락관 밖으로 나갔다. 막동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뒷모습이었다. 그날 수라가 늦었다. 김이 자리에 앉아 수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락관에 잠깐 지체가 있어 조금 늦어진다고.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수라가 늦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궐 안에서 드문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얼마 뒤 수라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랐다. 맑은 국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나씩 맛보았다. 냉정하게 순서대로. 이상이 없었다. 연화는 조용히 물러났다. 처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봉선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냐? 처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연화가 말했다. 봉선이 무릎을 꿇었다. 막동이 왔었습니다요, 상궁마마. 말해라. 오늘 아침 수라 재료 중에 이상한 버섯이 있었다 합니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숙수 어른께서 수라를 내전으로 내보내기 직전에 냄새로 알아채셨다고요. 그래서 수라를 막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셨다 했습니다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었구나. 수라가 늦었던 이유가, 국이 바뀌어 있던 이유가. 봉선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상궁마마. 봉선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다. 수라를 막으신 직후에 숙수 어른께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다 합니다요. 그 수라가 내전으로 나갔더라면 김이 상궁마마께서 가장 먼저 드셨을 거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다고요. 막동이 그러는데 숙수 어른 얼굴이 하얗게 됐다고 했습니다요. 수락관에서 37년을 보내신 분이 그렇게 굳어 계신 걸 본 적이 없다고요. 숙수들이며 화동들이며 아무도 말을 못하고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 했습니다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37년 동안 수락관에서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 굳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일 만큼 말 한마디 없이 봉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연화를 살폈다. 연화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봉선은 알아챘다. 연화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모아지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도록. 알았다. 나가보거라. 봉선이 물러났다. 처소에 혼자 남은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었다. 마른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굳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37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냥 굳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수락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일 만큼 김이 상궁이 된 이후 연화는 자신의 목숨을 크게 여긴 적이 없었다. 독이 있을지 모르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것인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늘 이 숟가락이 마지막이 아니면 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다.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람이었다. 음식으로만 알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연화의 목숨을 연화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었다. 37년의 단단함이 무너질 만큼. 연화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45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해 무너진 사람이 없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 누구도. 다들 살아내느라 바빴고 연화도 살아내느라 바빴다. 그런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얼굴 한 번 똑바로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굳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연화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가을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틀 뒤였다. 임상선이 다시 천복을 불렀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다. 수락관 옆 작은 처소.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번에는 임상선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내관 둘이 문 양옆에 서 있었다. 천복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자리에 앉았다. 임상선이 천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락관 재료 관리는 누가 하는가? 소인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버섯도 최숙수가 관리하던 재료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버섯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 아는가? 모릅니다. 임상선이 눈을 가늘게 떴다. 모른다. 수락관 대령 숙수가 자기 재료광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상선이 말을 이었다. 최 숙수. 나는 자네를 37년 동안 지켜봤어. 수락관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달라. 독이 든 재료가 수락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락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자네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천복은 임상선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임상선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천복의 눈도 흔들리지 않았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소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소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상선이 잠시 천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분간 수락관을 비우지 말게.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네. 천복은 고개를 숙였다. 처소를 나오면서 천복은 하늘을 보았다. 가을 하늘이었다. 높고 서늘했다. 의심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버섯이 누가 넣은 것인가? 수락관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숙수들, 화동들,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들. 그중 누가 그것을 넣었는가? 그리고 왜? 천복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천복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버섯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수락관으로 돌아왔다. 막동이 천복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숙수 어른, 괜찮으십니까요? 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오늘 저녁 수라를 준비해야 했다. 막동이 한 발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숙수 어른. 봉선이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요. 천복의 손이 멈추었다. 뭐라 하더냐. 막동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김이상궁 마마께서 숙수 어른 걱정을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수락관 안에 칼소리가 멈추어졌다. 천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마 위에 올려진 재료를 내려다보았다. 가을 무였다.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었다. 천복은 천천히 칼을 집어들었다. 전하거라. 예.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막동이 잠시 천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복은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다. 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정한 소리가 수락관 안에 퍼졌다. 걱정을 하고 계신다 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임상선의 신문도, 내관들의 시선도, 수락관을 둘러싼 의심도,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무게가 그 말 한마디에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칼을 들었다. 오늘 수라에 올릴 무국을 끓여야 했다. 가을 무는 속이 꽉 차 있을수록 국물이 깊었다. 천복은 물을 하나씩 손으로 쥐어보며 골랐다. 단단한 것, 묵직한 것, 속이 꽉 찬 것. 그것을 고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궐 안에서 왕이 모르는 것은 없었다. 수락관에서 독든 버섯이 발견된 것도, 임상선이 천복을 불러 신문한 것도, 천복이 침묵으로 버텼다는 것도,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왕의 방식이었다. 움직일 때를 아는 것. 연화가 편전으로 불려간 것은 독사건이 있고 나흘 뒤였다. 봉선이 연화의 온매무새를 고쳐주며 말했다. 상궁마마, 떨지 마십시오. 안 떨린다. 손이 차십니다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선이 연화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편전은 조용했다. 왕이 창가에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화가 무릎을 꿇었다. 한 상궁을 불렀소. 예, 전하. 왕이 뜰을 바라보는 채로 말했다. 이번 수락관 일을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전하. 대령 숙수가 막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왕이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내리깔았다. 한 상궁이 가장 먼저 그것을 드셨겠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고마운 일이오. 연화는 무릎 위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왕이 다시 뜰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 숙수는 억울한 사람이요. 짐은 그것을 알고 있소. 그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것이요. 진짜 배후를 찾아야 하니까. 전하의 성은이 망극합니다. 성은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지. 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뜰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 하나가 창 앞을 지나갔다. 한 상궁. 예, 전하. 대령 숙수가 37년 동안 수락관을 지켜온 것은 짐도 알고 있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소. 말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저 수락관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도.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한상궁을 살린 거요. 37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으로. 연화의 눈이 뜨거워졌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물러가도 좋소.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편전을 나오면서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다. 뜨거운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복도를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또 골았다. 봉선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상궁마마? 괜찮다. 눈이 빨개지셨습니다요. 가을 바람이 매서워서 그렇다. 봉선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의 옆을 아주 바짝 붙어서 걸었다. 어깨가 닿을 만큼 처소로 돌아왔다. 연화는 자리에 앉았다. 봉선이 차를 올렸다. 따뜻한 차였다. 연화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그 사람이 37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으로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다. 궐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연화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저 봉선을 통해 전해 들을 뿐이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가을들이 보였다. 낙엽이 지고 있었다. 하나씩 소리 없이. 봉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궁마마, 막동이 왔었습니다요. 숙수 어른께서 오늘 수라에 무국을 올리셨는데 간을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하셨다 합니다요. 마음이 많이 쓰이실 때는 자극적인 것이 부담이 된다 하셨다고요. 연화는 아까 맛보았던 무국을 떠올렸다. 담백하고 깊었다. 속이 조용해지는 맛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마음이 많이 쓰이실 때는 자극적인 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연화의 마음 상태를 수하러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이 마음이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도 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낙엽이 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임상선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다. 임상선이 직접 수락관으로 왔다. 그것이 이상했다. 종사품 상선이 수락관으로 직접 발걸음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숙수들과 화동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임상선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천복에게로 곧장 걸어왔다. 잠깐 나오게. 수락관 밖이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굵지 않은 눈이었다. 소리도 없이 내려앉는 눈이었다. 임상선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천복을 바라보았다. 이번 일의 배후가 밝혀졌네. 천복은 말이 없었다. 수락관 재료를 납품하던 자 중 하나였어. 궐 박세력과 연결된 자였는데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던 모양이야. 전하께서 직접 처단하셨네. 임상선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눈이 임상선의 어깨 위에도 내려앉았다. 최숙수는 의심에서 벗어났네. 수락관 재료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전하의 말씀이 있으셨어. 그것으로 끝이야. 천복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상선 어른. 임상선이 돌아서다가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최숙수. 예. 37년을 수락관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겠지.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게. 임상선이 걸어갔다. 눈을 맞으며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천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깨 위로, 앞치마 위로, 왼손 흉터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차가운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온도였다. 살았다. 의심도 풀렸다. 수락관도 지켰다. 그것으로 된 것이었다. 그런데 수락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흰 것들이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임상선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 자리를 지키게. 천복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37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다. 이 자리가 전부였고, 이 자리 밖의 것은 천복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수락관 안으로 들어갔다. 막동이 달려왔다. 숙수 어른, 괜찮으십니까요? 상선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요? 괜찮다. 정말요? 얼굴이. 오늘 저녁 수라 준비해야지. 막동이 입을 다물었다. 천복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섰다. 겨울 수라였다. 속을 데워주는 것들이 필요한 계절이었다. 생강을 써야 했다. 향이 은은하고 온기가 깊은 것으로. 천복은 재료광으로 걸어가 생강을 꺼냈다. 하나씩 손으로 쥐어보며 골랐다. 향이 너무 강한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은은한 것이 맞았다. 그런 생강을 따로 추려 작은 보자기에 쌌다. 막동이 힐끗 보았다.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그것이 둘 사이의 방식이었다. 수락관 밖에서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천복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생강을 고르는 손에 집중했다. 그러다 문득 옷자락 안쪽을 손으로 짚었다. 비녀가 거기 있었다. 오래된 은비녀. 가을 행사날 안뜰에서 막동이 주워 온 것이었다. 누구 것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저 상궁과 나인들 중 누군가의 것이었다.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천복은 비녀를 손에 꺼내 들었다. 가벼웠다. 그러나 오래 간직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게가 있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그 비녀 위에도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다가 녹았다. 천복은 비녀를 다시 옷자락 안에 넣었다. 주인을 찾아줘야 했다. 언제가 됐든. 연화가 봉선을 부른 것은 첫눈이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봉선이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연화가 말을 꺼낸 뒤 봉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는데 어깨가 떨렸다.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말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청할 것이다. 전학계 아뢰어 김이상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봉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상궁마마, 왜 그러십니까? 잘못하신 것이 없으신데. 전하께서도 상궁마마를 아끼시는데 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들이었다. 눈이 쌓여 있었다.
소복하고 조용한 것이었다. 세 가지야. 봉선이 눈을 들었다. 첫째는 나이다. 김이상궁은 감각이 온전해야 하는 자리야. 혀가 놓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자리야. 해가 갈수록 그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봉선이 입술을 깨물었다. 상궁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도 누구보다. 들어라.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봉선이 입을 다물었다. 둘째는 이번 독사건 때 수락관 대령 숙수가 의심을 받았어. 배후가 밝혀지고 의심은 풀렸지만 그 일의 시작에 내가 있었다. 대령 숙수가 수라 구성을 바꾼 것이 임상선의 눈에 띄었고 그것이 빌미가 됐어. 37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흔들린 것의 시작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봉선이 입술을 깨물었다. 숙수 어른께서 수라 구성을 바꾼 것은 상궁마마 때문이 아니라 숙수 어른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요. 그렇지. 그 사람이 스스로 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해. 봉선이 더 말하지 못했다. 연화가 말을 이었다. 셋째는 잠시 멈추었다. 창밖 눈사인들을 바라보았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말해야 했다. 봉선에게만큼은. 김이상궁은 임금의 수라를 책임지는 자리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락관 대령 숙수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궐안법도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임금의 수라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이 처음엔 작았어. 그런데 지금은 작지 않아. 이 마음을 품은 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봉선이 눈물을 훔쳤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요, 상궁마마? 연화는 잠시 생각했다. 억울한가? 억울하지 않은가?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어머님을 두고 궐에 들어오던 날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던 날도, 6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내던 날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 더 쉬웠다. 억울하지 않다. 봉선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뜰에 눈이 쌓여 있었다. 소복하고 하얗고 조용했다. 저 눈 아래 어딘가에 수락관이 있었다. 지금 이 시각 천복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연화는 알 수 없었다. 칼을 들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면 생강을 고르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면 혼자 수락관에 남아 내일 수라 구성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 사람은 모를 것이었다. 연화가 떠난다는 것을, 이 마음을 안고 떠난다는 것을. 그것이 맞았다. 알면 안 되었다. 알면 그 사람이 흔들릴 것이었다. 37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연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때 봉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궁마마, 막동이 오늘 전한 것이 있습니다요.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엇이냐? 막동이 가을 행사나 안뜰에서 준 비녀가 있는데 숙수 어른께서 보관하고 계시며 주인을 찾고 싶다 하셨다 합니다요. 초록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상궁마마, 무리 중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요. 연화의 몸이 굳었다. 그 비녀였다. 어머님이 손수 꽂아주신 비녀. 궐에 들어오던 날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손이 닿았던 것.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가을부터 지금까지.
누구 것인지도 모르면서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봉선아, 예, 상궁마마. 막동에게 전해라. 그 비녀 내 것이라고. 고맙다고. 봉선이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어머님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마음을 안고 떠나는 것이 맞았다. 억울하지 않았다. 사랑했으니까.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이 얼굴 한 번 똑바로 본 적 없이 음식으로만 알아온 사람을 그것으로 충분한 사랑이었다.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내리는 눈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막동이 돌아온 것은 저녁 수라가 끝난 뒤였다. 천복은 내일 수라 구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막동이 수락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천복은 눈을 들지 않았다. 막동이 천천히 다가와 천복 곁에 섰다.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막동은 원래 말이 많은 아이였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를 쏟아내는 아이였다. 천복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막동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봉선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요. 숙수 어른. 천복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 비녀 말입니다요. 주인을 찾으신다 하셨잖습니까요. 김이상궁 한상궁마마 것이라 합니다요. 고맙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요. 수락관이 조용했다. 천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동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막동이 조심스럽게 천복의 얼굴을 살폈다. 천복은 표정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막동이 나갔다. 수락관에 천복 혼자 남았다. 천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옷자락 안에 손을 넣었다. 비녀가 거기 있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누구 것인지 몰라서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한상궁마마 것이었다. 연화의 것이었다. 천복은 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된 것이었다. 은빛이 바랜 자리에 세월의 빛깔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오래 간직해온 것이었다. 궐에 들어오던 날부터, 그리고 이 겨울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으러 오지 못한 것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직접 하지 못하고 봉선을 통해 천복은 비녀를 다시 손에 쥐었다. 돌려줘야 했다. 막동을 통해 봉선에게 전하면 되었다.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손이 열리지 않았다. 천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락관을 천천히 걸었다. 아궁이 앞을 지나고 도마 앞을 지나고 재료광 앞을 지났다. 37년 동안 걸어온 자리들이었다. 눈을 감아도 걸을 수 있는 자리들이었다. 재료광 앞에서 멈추었다. 생강이었다. 천복은 생강을 꺼냈다. 하나씩 손으로 쥐어보며 골랐다. 향이 너무 강한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향이 은은하면서 온기가 깊은 것을 써야 했다. 봄부터 그래왔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지금 이 겨울에도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내일이면 연화가 떠난다는 것을 천복은 막동을 통해 알고 있었다. 봉선이 흘린 말이었다. 스스로 청하여 김이상궁직을 떠나는 것이라 했다. 이유는 몰랐다.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았다. 천복은 생강을 골라 솥 앞에 섰다. 죽을 끓였다. 생강죽이었다. 속을 데워주는 것이었다. 겨울 찬 기운을 달래주는 것이었다. 천복이 직접 불을 조절했다. 세지 않게, 약하지 않게. 오래 천천히 끓이는 것이었다. 서두르면 안 되었다. 생강의 온기가 죽 안에 깊이 배어들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솥 안에서 죽이 끓는 소리가 났다. 낮고 고른 소리였다. 천복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걱을 천천히 저었다. 수락간에 혼자였다. 화동도 없었고 숙수도 없었다. 이 시각에 이 죽을 끓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천복 말고 없었다. 간을 맞추었다.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생강의 온기가 혀 위에서 퍼졌다. 쓰지 않았다. 맵지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는 온기였다. 맞았다. 천복은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았다. 막동을 불렀다. 막동이 졸린 눈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봉선에게 전해라. 막동이 그릇을 받아 들고 천복을 바라보았다. 봉선한테요. 지금 이 시각에요. 그렇다. 이게 뭡니까요? 숙수 어른. 생강죽이다. 막동이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천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다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천복은 막동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다. 같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음식으로만 알아온 사람이었다. 음식으로만 마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마지막도 그렇게였다. 천복은 솥을 정리했다. 수락간을 정리했다. 불을 낮추고 도마를 닫고 칼을 제자리에 놓았다. 언제나처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수락간 밖으로 나왔다. 겨울 밤이었다. 눈이 그쳐 있었다. 하늘에 별이 났다. 차갑고 맑은 밤이었다. 비녀가 아직 손 안에 있었다. 천복은 비녀를 꺼내 한번 바라보다가 막동 뒤에 대고 말했다. 막동아. 막동이 멀리서 돌아보았다. 이 비녀도 같이 전해라. 막동이 다시 와서 비녀를 받아들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천복은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손이 비었다. 가볍고 오래되고 조용한 것이 손 안에서 사라졌다. 겨울 밤이 깊었다.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천복은 세지 않았다. 세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새벽이 오면 수락관에 들어갔고 해가 지면 수락관을 나왔다. 그 사이에 계절이 왔다가 갔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또 봄이 왔다. 언제나처럼이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수락관은 여전히 새벽 4점에 불이 들어왔다. 화동들이 아궁이에 불을 피웠고 숙수들이 재료를 손질했고 천복이 간을 맞추었다. 37년이 38년이 되고 38년이 39년이 되었다.
수락관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봄이 오면 천복은 수락 구성을 다시 짰다. 자극적인 것을 덜어냈다. 쓴맛 뒤에 단맛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순서를 바꾸었다. 봄나물 무침의 양념 비율을 손수 고쳤다.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쓰던 방식이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손이 그렇게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다. 막을 수가 없었다. 여름이 오면 냉채의 겨자를 줄였다. 가을이 오면 버섯 맑은 국의 간을 깊게 우렸다. 겨울이 오면 생강을 골랐다. 향이 너무 강한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향이 은은하면서 온기가 깊은 것을 써야 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손이 그렇게 움직였다. 사랑이 습관이 된 것이었다. 천복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39년 동안 수락관을 지켜온 것처럼 이것도 그냥 지켜가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천복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봄 아침이었다. 수락관에 볕이 들어오는 시각이었다. 천복은 봄나물 무침 앞에 서서 주걱을 들었다.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순간 왼손 흉터가 나무 손잡이에 닿았다. 오래된 감촉이었다. 언제나처럼 간을 맞추었다.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쓴맛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단맛이 따라왔다. 순서가 맞았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막동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노래였다. 가락도 맞지 않고 박자도 제멋대로인, 그러나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던 노래. 천복이 처음 들은 것이 막동이 수락관에 들어오던 날이었다. 그 뒤로 막동은 수십 년 동안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디서 배웠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막동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천복은 주걱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소리가 날듯 말듯 막동의 노래를 따라 읊조렸다. 막동이 멈추었다. 수락관이 조용해졌다. 막동이 천복을 바라보았다. 천복은 막동을 보지 않았다. 봄나물 무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걱을 다시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동은 한동안 천복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천복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복은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막동은 그것을 보았다.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노래를 흥얼거렸다. 수락관 안에 봄볕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아궁이에서 불소리가 났다. 솥안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들 사이로 막동의 노래가 흘렀다. 천복은 봄나물 무침의 간을 다시 한번 보았다. 쓴맛 뒤에 단맛이 오는 것. 그 순서가 맞는 것. 지금 이 수라를 맛볼 사람이 누구인지는 달랐다. 그러나 손이 기억하는 것은 같았다.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겨우내 몸이 굳어있던 사람이 봄을 맞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짜는 간이었다. 지금도 그 간으로 맞추었다. 수라가 완성됐다. 수락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온도, 색, 배열. 내전으로 나가기 직전 반드시 한 번 더 보는 것. 언제나처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천복은 수락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봄볕이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것이었다. 천복은 그 볕을 잠깐 눈으로 받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그냥 받았다. 막동의 노래가 수락관 안에서 흘렀다. 천복은 문을 열고 나갔다. 봄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야담과 설화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